네, 안녕하세요. 장의하 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가락 골절을 당했을 때 보험사에서 얼마나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발가락 보상은요, 굉장히 삶의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제대로 보상을 받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자동차 안에서 타고 계시다가 나는 교통사고에서는 발가락 골절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보통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자동차랑 부딪힌 경우죠. 혹은 오토바이와 오토바이가 부딪혔을 때에는 몸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 쪽이 골절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죠. 이 경우에도 발가락 혹은 발 쪽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나 걸어가는 와중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랑 부딪힌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시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먼저 제 채널을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이런 검색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입니다. 보험사에서 사고가 난 우리에게 줘야 되는 보험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수백만 원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까지 가는 게 일반적으로 골절에 대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왜냐하면 보험사는 정확한 절차, 정확한 방식, 그리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치료비 정도는 줍니다.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요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외에 원래 우리가 받기로 하고 매달 보험금을 내는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은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렇게 골절이 났을 때 우리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그 항목의 이름을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장애가 아니고 장해입니다. 히읗이거든요. 지금 보험사 증권을 갖고 계시면 한번 항목 중에 후유장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네 글자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이 단어가 들어간 비슷한 항목들이 보이실 건데, 이 항목을 청구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보상금을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후유장애는 내가 지금 다친 것이 앞으로 계속 나에게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보통 관절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로부터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한 절차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과 전문 인력과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모든 골절이 다 후유장애로 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도 발이 있는데요. 발목도 있고요. 발가락도 있지만 특히 발가락 골절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유장애 보상금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작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후유장애라는 것은 진단 이후에 실제로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6개월 동안 내가 차분히 기다리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혹은 내가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잘 기다리면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후유장애만 믿고 기다리셨는데 실제 발가락 골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발가락이 골절되었을 때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를 타셨거나 혹은 자동차와 부딪혀서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을 때는 후유장애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돈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방식은 바로 향후 치료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런 일을 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런데요. 향후 치료비는 의사 선생님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다치기 전에 비해 얼마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지를 갖고 판단하는 거고요. 향후 치료비는 그것과 별개로는 쉽게 말하면 합의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6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또 6개월을 기다린다고 해서 후유장애 보상금을 많이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전에 오히려 좋은 합의를 통해서 더 많은 비용의 향후 치료비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향후 치료비가 좋을지 후유장애가 좋을지는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험을 지급해야 될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건 옛날 말이 틀린 게 없다고 하는데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비슷한 꼴이죠. 그쪽은 무조건 적게 주려고 합니다. 또 하나, 보험 설계사는 보험 상품을 파는 분이지 이 보상 담당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를 전혀 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식이 더 좋은지 판단할 때는 입원 여부라든지 혹은 상대방 보험사가 어떤 곳인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회사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들 보험사 있잖아요. 그 보험
보험사가 다 같은 곳이 아니라 보험사마다 갖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또 1년 내내 중에 그 시즌에 따라서 이 보험사가 매우 보수적인 경우도 있고 매우 조율이 잘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개인들은 모르고 이러한 골절과 보상 업무를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이 하는 손해사정 전문 인력 경험을 현장에서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과실 여부도 있겠죠. 교통사고로 통해서 발가락이 골절되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진행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요즘에는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 팀장님께서도 무료로 상담하고 계시니까 상담할 때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상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전화는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밑에 폰메일 혹은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니까요. 보험사에게 정보를 먼저 주지 마시고 꼭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발가락만 골절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발등 부분이 엄청 많이 골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많이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후유 장애의 경우에는 관절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발등은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골절이라고 해도 후유 장애 쪽이 아닙니다. 이때도 향후 치료비,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조건들, 현재의 분위기를 따져가면서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발등이 골절되셨거나 발가락이 골절되신 경우에는 꼭 무료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고가 나신 게 아니고 오래전에 사고 나신 것도 가능합니다. 무려 5년 전, 10년 전에 사고 나셨던 것 중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않은 것 같다, 혹은 보상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료 상담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한 번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애아 보상이었습니다.